이게 계속 남을 직업으로 은행원은 괜찮을까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자신과 싸움이 가장 힘들지 않나, 이 길이 맞나. 오늘 진짜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그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된다. 이게 안 잡히면 진짜 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저랑 같이 스터디를 같이 준비했었던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취업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취업 못하고 딴 데로 갔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증권사든 자산운용사든 은행이든 내가 그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좀 올인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제 강점을 펼칠 수 있는 곳이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석하는 게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은행만 썼어요. 증권사 왜냐면 분석 못해요. 이렇게 제이처럼 절대 못해요.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 저랑 잘 맞고, 은행에는 물론 분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뽑는 사람들이 이제 영업 직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을 저는 집중적으로 썼었고요. 은행만 써가지고 이제 된 케이스인데, 왜 은행을 쓰게 됐냐면 이제 제 성향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가치에 더불어서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증권사 가서 내가 진짜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밥 벌어먹고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좀 일이 지치지 않고 번아웃이 오지 않고 계속 쭉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좀 강점을 펼칠 수 있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나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금융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엄청 많아요. 캐피탈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잘할 수 있는 회사 분야가 뭘까? 그걸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쓰는 것도 좋죠. 근데 그렇게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강점을 펼칠 수 있는 곳에 하는 거. 그리고 취준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건 이제 제 신념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갈팡질팡하고 휘둘려버리면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못되지 않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금융권 취업 결심하게 된 계기도 비슷해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제 IT 개발자로 이제 IT 회사에 취업할 줄 알았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개발 일을 하면서 제가 이 개발이 싫은 건 아니었었는데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별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냥 그러니까 싫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막 너는 되게 영업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어도 그걸 잘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에 좀 강점이 있구나. 나는 이제 IT 쪽이긴 하지만 이쪽 부분을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금융권을 준비를 하면 되게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이 영업력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은행이든 증권사든 다 영업력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더 B2C를 하기 때문에 영업력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 역량,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어필을 하면 금융권에서 먹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었고, 물론 저도
이게 취업이 진짜 운인 부분도 있어요. 정말 이게 2020년도 때 진짜 트렌드가 IT 붐이 불었기 때문에 IT 직군들이 좀 취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혹시 여기 뭐 컴공 나왔거나 아니면 디지털 쪽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도 많이 뽑아요. 지금도 많이 뽑으니까 이런 것을 잘 살리면서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미래에 계속 남을 직업으로 은행원은 괜찮을까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은행계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인간 중심의 고객 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욕구와 선호를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인간 중심의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은행원은 고객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는 인재로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 물론 디지털화되면 당연히 영업점 막 줄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업점에서 있다 보니까 저라도 나이 먹으면 디지털 안 사용하고 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게 되게 커요. 저는 진짜 저도 이제 은행 가본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모든 것을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의존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이제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 역할이 완전 똑같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역할이 계속 변할 거고 또 변할 거라서 저는 지점에서 계속 그런 거 세상에 영원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저는 하나 군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당장 우리가 닥친 현실에서 이걸 해보고 계속 중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또 저희도 바뀌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역할이 변할 거예요.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서 역할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은행 지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